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GIS에서 그 하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를 실행을 할게요. CAD를 실행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코드 값들이 화면에 뿌려져 있죠. 이것은 이제 측량을 해온 코드를 이 좌표에 맞게, 측량 좌표에 맞게 화면에 코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 코드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이미 저의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죠. 저의 블로그 주소는 이거고요. 거기서 저희 블로그 오시면 측량 좌표를 CAD 화면에 뿌리는 방법을 아주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 CAD 화면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심벌들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심벌들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화면에다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일단은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심벌들을 자동으로 뿌리는 방법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심벌들은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라인을 먼저 그리겠죠. 측량 코드에 맞게끔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요. 레이어를 하수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유수 방향이 중요하죠. 만약에 유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유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브로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수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왔죠. 이 폴리라인이 그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야장에 나온 유수 방향대로 선을 잘 그렸는지.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렸기 때문에 야장에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유수 방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라인을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은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수 방향이 되어 있다. 야장에 그 시점 심도와 종점 심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냈죠. 근데 만약에 이 선이 이 유수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리습이 없다면은 이 선을 지우고 다시 방향을 이쪽으로 제대로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돼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몇 개 안 되는 선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게 많이 틀렸다. 아니면 시간이 납품 기한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리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리습을 사용하고요. 지금 이 상태는 유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그럴 때는 해주고 다시 그럼 바뀌었죠?
리습을 사용해 가지고 리습 명령을 치고 라인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금세 명령 한 번으로 라인을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라인 방향이 바뀐 겁니다. 다시 바꿔볼게요. 바꾸고 다시 유수 방향 체크해 보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유수 방향, 라인 방향을 알아내는 리습과 잘못됐을 때 라인 방향을 다시 바꾸는 그런 리습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빗물바지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빗물바지가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연결관을 그려야 됩니다. 연결관을 그릴 땐 빗물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각으로 이 관로의 직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직각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그리게 되죠. 하지만 지금 빗물바지가 몇 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게 한 보통 30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는 리습을 또 사용해야겠죠. 명령을 치고요. 다중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방에 연결됐죠. 다중으로 이게 뭐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한꺼번에 드래그로 선택도 가능해요. 드래그로 선택도 가능하죠.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관로에 찍으시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빗물바지에서 관로로 이어주는 연결관을 직각으로 그리는 리습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에는 상하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교차가 됐죠? 관로가. 근데 사실은 어느 관은 위로 올라가 있고 어느 관은 밑으로 내려가 있죠, 보통. 그럼 이럴 때 상하어를 이렇게 라운딩을 줘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GIS에서는 알다시피 아크나 스플라인을 쓰지 않죠. 그래가지고 폴리라인만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럴 때도 리습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라운딩이 생겼죠. 여기선 좀 수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한번 해주시면, 자, 이렇게 라운딩이 됐죠. 그럼 상하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빗물바지죠. 이 빗물바지는 도로에 맞게끔 돌려줘야 됩니다. 도로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대충 돌려줘야 되죠. 물론 지자체마다 지침마다 틀립니다. 이게 돌려주는 곳도 있고 안 돌려주는 곳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수백 개가 되는 걸 돌려주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것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명령을 치고 리습 명령을 치고 도로, 기준이 되는 도로를 찍어주시고 한 번에 들어갔죠. 밑에 끝까지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도로에 걸쳐진 빗물바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도로에 맞게끔 돼 있지가 않죠. 지금 빗물바지가. 이것을 리습 명령을 쳐서 한 번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 뭐가 있느냐, 유수 방향의 종점 부분에 화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는 우리는 이제 리습을 써가지고 유수 방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도면을 출력했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유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이 종점 부분에 언제나 화살 표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화살 표시를 입력을 하려면 뭐 잘못 눌렀네요. 제가 죄송하고요. 이렇게 심벌들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또 이거 입력을 하고 나면 또 어때요? 이렇게 또 라인에 맞게끔 돌려줘야 되죠. 뭐 인서트 할 때 미리 돌리면서 불러 들여오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돌려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백 개나 되는 수백 개나 되는 이 선의 종점마다 라인의 종점마다 이렇게 화살 표시를 달고 또 그 심벌 이 화살 표시를 이 유수 방향 화살 표시를 이렇게 라인에 맞게끔 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리습으로 사용합니다. 명령을 치고요. 자, 한꺼번에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화살 표시가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라인의 종점 부분을 기억을 해가지고 리습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 종점 부분에 모든 라인에 이렇게 화살 표시를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이죠. 자, 잘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리습이 필요한 게 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잘 보시면은 이 매놀 심벌도 관로의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이건 지금 라인에 맞게 돌아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좀 비스듬히 이렇게 여기도 관로에 맞게끔 이렇게 비스듬히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우도 상당히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경우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리습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어때요? 지금 관로에 맞게끔 돌아갔죠? 지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갔죠? 요 라인에 맞게끔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럼 이 심벌이 좀 뒤집히는 게 아니냐, 리습을 자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성과 심사를 받으셔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들을 돌려주는 이유는 구조화할 때 나중에 그 매놀이나 이런 시설물들의 그 로테이트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돌려놓고 이 돌려놓은 로테이트 값을 CAD에서 뽑아내 가지고 구조화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돌려놓고 그냥 구조화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시도 마찬가지로 이 돌린 상태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성과 심사도 이 상태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뒤집어졌잖아요. 이 상태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우리는 만약에 여기다 재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원을 넣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원도 마찬가지로 저의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렇게 뭐 ArcGIS를 이용하거나 CAD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재원을 뿌리는 이런 리스트를 방법을 올려놨어요. 우리는 보통 이 선에 관련된, 그리고 이 시설물에 관련된 모든 구조화를 한 다음에 그 구조화에서 재원을 뽑아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처음부터 이거 선을 하나 입력하고 재원을 뽑아내고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은 작업이고요. 좀 오류가 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린 구조화를 다 끝내놓고 이 선에다가 이 재원을 뿌립니다. 그 방법은 아까 블로그에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원을 뿌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텍스트 크기가 좀 크네요. 재원을 좀 줄이고, 이제 구조화를 다 마친 다음에 구조화에서 반대로 재원을 이렇게 선마다 물리게 해놨어요. 이런 거는 그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선마다 이렇게 재원을 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이렇게 선마다 재원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시선을 빼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럼 지시선을 여기까지는 해놓고 지시선을 해놓게 해서 또 이렇게 지시선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다 올린 다음에 좀 정리를 이렇게 해주겠죠. 하지만 이것도 리습으로 가능합니다. 명령을 치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선이 바로 생겼죠? 나중에 이런 쓸데없는 레이어는 다 꺼놓고, 다 레이어는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필요없는 텍스트는 다 꺼놓은 상태에서 리습을 로드 하시고, 그래서 그냥 잡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지선이. 물론 이게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 지선이 겹칠 수가 있죠. 우리는 하수 시설물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로 라인이 이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지선을 뽑아내는 것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작업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빼준다던가, 여기서 좀 빼준다던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다음에 겹친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짧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재원 지시선이 자동으로 나오는 리스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몇 가지 리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하수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리습이고요. 사실은 제가 쓰는 이 리습보다
더 잘 만드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냐,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통 다른 좀 잘하시는 리습을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자기가 스스로 잘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하시니까 제가 만든 리습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 하수 작업을 할 때, 정의시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리습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